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대선 관련된 소식 그리고 미국 관세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윤석열을 잘라내다. 김문수는 보수 세력 재건에 올인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 관세전쟁 1차전 승패는,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관세전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은 잠정적으로 휴전을 했습니다. 10% 이 정도 남겨두고 펜타닐 관련돼서 이것도 펜타닐은 아니죠. 펜타닐을 만드는 원료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는데, 이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블러핑입니다. 중국은 이것에 그럼 이제 대화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중국은 받아쳤죠. 그리고 미국은 하나 받고 하나 더, 이렇게 좀 광대극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성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잠깐 빠지고 베센트가 나서서 중국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일단 잠정적으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이 미국이 때린 관세, 이게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이제 앉아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첨단 기술 관련된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 협상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 중국이 이겼다, 미국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협조하면 중국도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전쟁은 미중 간의 사활을 건 승부다, 이런 식의 어떤 지정학적인 게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9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TV에 나와서 이제 중국과의 일종의 이제 디커플링, 지금 미중 간의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중국이 미국의 하단부를 서포트하는 미국 내에 있는 구조처럼 그렇게 이제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일정 정도 뜯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과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디커플링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제 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베센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휴전을 가지고 미국이 이겼다, 중국이 이겼다, 이런 식의 표현은 곤란하다는 거죠.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중국의 공장을 두고 저가 노동력, 그리고 이제 중국의 효율적인 제조 능력, 이것을 이용하는 미국 업체들, 미국 브랜드, 미국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것인지, 이것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프랑스 이야기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트윗에 올라와서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군인들, 이것은 이제 중부, 서부 아프리카인들, 위에 이제 북아프리카의 아랍인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이죠. 이들 병사들로 구성된 프랑스 군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월급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 군복을 입고 2차 대전 때 이제 싸웠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이들 흑인 군들이 가시 이제 프랑스 군복을 입고 싸워서 이제 서부 전선에서 싸웠죠. 그리고 파리를 함락하기 직전, 이때 이제 파리에 가장 근접했던 부대,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이 이렇게 이제 파리를 해방한다, 이것을 드골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백인 순수 이제 프랑스인들로 교체를 합니다. 나중에 이 1944년 이 프랑스 군은 제대로 이제 이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달라, 미지급금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독립을 약속했는데 왜 안 시켜주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저항하자 그냥 학살을 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11월 29일에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병사보다 더 열심히 싸웠던 이제 식민지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알제리 사람들이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랑들롱 나오고 이런 영화 보면은, 이들 알제리 병사들은 드골의 독립 약속을 믿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드골은 배신하고 알제리를 독립시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알제리 독립전쟁이 터지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프랑스, 지금 이 프랑스가 하는 짓거리, 저는 매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영상 보셨을 겁니다. 이제 키예프로 가는 기차 안 갔습니다. 여기 이제 마크롱 있고, 메르츠, 스타머, 뭐 이들이 만났는데, 스타머가 갑자기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이 마크롱과 이제 메르츠가 한담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하얀 종이에 쌓여진 이제 뭐 보이십니까? 뭐 같죠? 하얀 종이에 이제 쌓여진 거. 그리고 잠깐이 드는데 여기 나는 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푼이 하나 있습니다. 쇠스푼. 이것을 미국에서는 스놉 스푼이라 부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뭐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스타마가 들어오기 전에 마크롱과 메르츠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뭐 하얀 종이가 있고 무슨 스놉 스푼을 이렇게 치웁니다.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다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대충 추정 가시죠. 그런데 그동안 이 서구 지도자들, 지배 계급들, 이건 최상단입니다. 이들은 모이면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이런 루머는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희한한 것들이죠. 기괴한 것들. 자, 이게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메르츠랑 이제 마크롱, 일단 스타머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 둘이 먼저 있었는데 기자들을 데리고 이제 스타머가 들어오면서 이 둘이 좀 이제 벙 쩐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대선 소식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자, 권성동은 일단 원내대표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성동이 김문수 선거 유세 운동에 이렇게 나오게 되자 이 대구에서, 이것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꺼져라 이런 야유, 온갖 욕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살고 싶어. 이준석은 노무현 키즈죠. 만약 이준석이 김문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이제 그대로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패할 후보 그 밑에 들어가서 콩고물을 얻겠다 이럴 생각은 이준석은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준석의 행보 역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죠.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로 후보가 확정되자 이제 한덕수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한덕수를 민 게 아니라 김문수를 밀고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가 후보로 확정되자 윤석열이 페북에 입을 털었는데 윤빠들은 윤이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를 밀었다. 쌍구어는 윤의 심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개구라를 털고 야단입니다. 윤석열이 김문수를 밀었다면 경선 기간에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든지 그것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김문수가 경선 1위로 승리했을 때 이제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한덕수는 국힘당 바깥의 존재입니다. 국힘당 내 경선에서 김문수가 1위를 했습니다. 이때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했어야지 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한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닥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심중에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 교체가 결정이 되었을 때, 즉 김문수가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끌어내리고 한덕수로 이렇게 바꿔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그 24시간. 그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했습니다. 한덕수로 교체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당원 투표로 쌍권이 항복하고 한덕수 카드가 최종적으로 실패하자 그제야 기어 나왔습니다. 김문수의 숟가락 얻고 살려고 발악하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희한한 정신세계를 가진 자임이 틀림없다. 여전히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이 젊은 이제 법원에 들어갔던 젊은이들 이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인간을 추앙하는 양반들은 이 시기가 두고두고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부부 그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주식과 정치인 추앙은 손절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문수를 윤건희 후계자로 포장하는 인간들은 김문수 대선 승리의 적입니다. 김문수가 승리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좋은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는 윤석열 후계자다 이런 식으로 뭉퉁거려서 묶으려는 사람들은 김문수 대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당 측에서는 뭐 이번 윤석열 메시지를 원래 이제 한덕수로 정해놓고 썼다가 급히 바꾸었다. 몇 군데 대목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은 뭐 김문수를 지지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한덕수를 밀고 있는 세력들 그 주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윤석열 비서진들이 가득히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덕수 대에 윤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측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는 물론 이제 반윤 측도 있습니다. 뭐 한동훈 파라든가 이런 애들 뭐 저도 그를 싫어합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김문수에게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어라. 이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죠. 그리고 이런 요청에 대해서 김문수는 화답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첫 공식 사과, 고통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 국무회의 갔다 하면 찬성 안 했을 걸.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줄 탄핵과 특검법에 대해서 이 독자적인 선택을 하고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이 부정선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정에서 자신은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 그냥 한번 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뒤져보려고 군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윤에 대해서 이제 윤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접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은 울산시장 선거 이것도 자기 직권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4.15 검찰총장 입장에서 4.15도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개판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덮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덮었다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덮어왔는데 비상계엄 때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살짝 꺼냈다가 꼬리를 말았죠. 이게 윤의 정체입니다.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문수는 윤석열의 이제 선을 그었다. 윤석열을 손절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이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기타노 다케시 유명한 영화죠. 소나티네 뭐 죽음에 대한 고찰 뭐 여기에 야쿠자 등장하고 뭐 야쿠자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별 것이 없지만은 이 영화에 담겨진 뭐 강렬한 이미지들 뭐 이 포스터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선가도의 부정타기에 윤석열 이름 들먹거리는 이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뭐 비하 표현은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뭐만도 못한 버러지에 불과하니 윤을 들먹거릴 거면 김문수 선거운동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라. 윤정신, 윤만 나면 하나만 물어봐라. 계엄에 성공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냐고. 아직도 윤은 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패하자 계엄 형식을 빌은 대국민 호소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이제 자체 실패를 한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이제 마샬로죠. 계엄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궁극의 결단에 찬 행동입니다. 호소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으로 국가를 구하고 국가를 강하게 만든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들 국가는 쿠데타로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프랑스 같은 외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구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한 자의 목적이 이타적인가 오직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궁극의 결단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가 있었는가 이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끝장을 보고 장애물을 밀고 나가는 것이 친위 쿠데타든 역성혁명이든 군사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이 아니라 일반 민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단 폭동 결국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그 폭동 그 혁명 자체는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실패했다. 이때 대국민 호소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숨겨둔 마지막 한 발의 무엇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쿠데타에 실패한 자의 미덕입니다. 만약 윤이 그랬다면 세간의 평가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윤석열이 빨갱이 때문에 이제 계엄을 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쿠데타를 했다면 본인 손으로 빨갱이를 처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자 윤석열은 야당 지지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내전적 상황을 조성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합니다. 지독한 파렴치한이자
이기주의자의 천하의 반역자고 비겁한 놈입니다. 이런 자 이름 석자를 김문수 선거운동에 끼워넣는 유튜버들, 그동안 윤카코인으로 상당한 재미를 봤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김문수 선거판에 다시 이제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죠. 자, 이 김문수의 일대기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거 이제 과거에 노동운동하고 이런 내용들 다 아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문수가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녀 이야기 나오면은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앞에서 머리도 들 수 없다. 김 후보의 딸 동주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회복지사고 남편도 이제 같은 사회복지사다. 경기도지사일 때 하객도 없이 결혼시켰다. 반면 좌익 동네는 도피 유학 가서 남의 돈 끌어서 펑펑 쓰고 백으로 취업하고 이런 애들 넘쳐나다. 이게 좀 비하 표현인데 이런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문수와 그의 가족이 청렴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서 이 검은 돈의 유혹 이것을 뿌리칠 때는 상당한 어떤 자제력과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추미애를 끌어와서 좀 미안한데 추미애 대표 딸 결혼할 때 집권당 당 대표가 자 이제 딸을 결혼시키는데 삼청각에서 성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톡 청첩하고 축의금도 받았다. 일반인들이 이랬다면 아무도 욕을 안 하죠. 그런데 집권당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대표 부부는 두 분 다 이제 법조인이라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굳이 이렇게 집권당 당대표가 이렇게 이제 청첩장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냐. 좀 그렇죠. 자, 그리고 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검색해보면 구글에 이제 주르륵 뜹니다. 여기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때 한 명은 초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 이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둘째는 끝까지 남아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까지 다 마쳤다고 합니다. 큰애는 같이 돌아오고. 자, 이런 거 보면은 당시 유행했던 이제 조기 유학이 떠오르죠. 가서 이제 영어 공부시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추미애 대표는 서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본인은 서민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은 여건이 주어지면은 자식들이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배우고 이런 것을 꿈꾸죠. 그런데 이 추미애 대표는 서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서민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김문수는 이제 서민처럼 산 사람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사람들도 이제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나와서 김문수 후보 물론 김문수 후보가 극우로 흑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나와서 이제 솔직하게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윤과 이제 이재명이 붙었을 때입니다. 3년 전이죠. 이때 자, 윤석열을 비토하는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보수 인사들이 보수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보수 세력을 죽인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기 탄핵의 주범이자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제 보수 인사 관련된 이제 기소를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그동안 겪었던 고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죠. 윤석열은 애초 진정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조작 부패검사죠. 자, 과거 3년 전에 윤이 이재명과 붙었을 때 윤석열을 비판하는 보수 내 인사들 이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윤 지지자들이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럼 찌찍자는 말이냐 이런 댓글을 썼죠. 정말 유치하고 초라하고 참 한심한 그런 댓글인데 그럼 찌찍자는 말이냐 이런 댓글을 쓰면서 이제 이 보수 세력 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걸 수천 개도 넘게 봤죠. 그게 그때 당시의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나오지 않겠죠. 선거운동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 김문수 관련돼서 그가 살아왔던 이력 그리고 이제 그의 재산 물론 돈이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있으면서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쳤다.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은 마음 놓고 이제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생긴 겁니다. 상대적으로 선거운동도 쉬워지고 선거 결과도 어느 정도 이제 투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이라는 똥물을 뿌리게 되면 김문수 후보에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이름은 이제 꺼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언론과 그리고 검찰,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뭐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김문수 후보 이제 선거운동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좀 불리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 이때 당권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를, 뭐 보수 세력입니다만 국민적인 지지를 모을 수가 있죠. 지금 국힘당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자, 이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각제 세력이든 온갖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이 끌고 온 한동훈이라든가 그들 쓰레기 집단들, 이들 온갖 잡종들이 모여서 이 국힘당은 사실상 이 문재인 이재명에 충성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진짜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선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에 보수 세력, 진정한 보수 세력이라면 일단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올인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이 보수 세력을 어떻게 다시 이제 재건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죠. 이런 것은 뭐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